안녕하세요. 해우소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입냄새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막연하게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입냄새가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 또 어떤 특징의 냄새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냄새가 심해지는지, 냄새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입냄새가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때 저는 환자분들에게 냄새의 양과 질로 설명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냄새는 풍기는 물질의 입자가 코로 들어와서 후각신경을 자극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의 입자가 많을수록 냄새를 쉽게 느낄 수 있고, 냄새 물질이 지닌 특징이 자극성이 강할수록 강한 자극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입냄새를 풍기는 물질의 입자가 많을수록 상대방은 환자의 입냄새를 쉽게 느낄 수 있고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냄새의 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냄새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냄새 입자가 지닌 자극성, 불쾌감을 말하는데, 질이 안 좋은 냄새, 자극성이 강한 냄새는 상대방이 환자의 입냄새를 느꼈을 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불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냄새의 질이 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환자는 냄새의 양은 많지만 냄새의 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냄새의 양은 적지만 냄새의 질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가 환자의 냄새를 쉽게 느끼긴 하지만 뭐 이렇게 심한 불쾌감이 나진 않아, 입냄새가 그냥 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후자는 상대방이 환자의 입냄새를 잘 느끼진 못하는데 언뜻 한번 느낄 때는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안 좋은 거는 냄새의 양도 많고 질도 안 좋은 거죠. 이번 영상의 사례가 냄새의 양도 또 질도 모두 안 좋았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20대 여성으로 가족들의 권유로 입냄새를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가족들은 몇 년 전부터 환자분에게서 입냄새를 지속적으로 느껴왔는데, 환자 자신이 입냄새를 느끼지 못해서 그동안 치료를 거부하고 계시다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스스로도 입냄새가 느껴져서 치료를 받고자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의 입냄새 측정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랄크로마 측정에서는 황화수소가 1487, 정상의 13배나 되네요. 메틸메르캅탄은 489, 정상의 약 19배입니다. 디메틸설파이드는 34로 정상의 4배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황화수소는 삶은 계란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좀 구릿하고 비릿한 냄새인데, 이 냄새는 일반적으로 냄새의 질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냄새도 농도가 진해지면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메틸메르캅탄은 썩은 냄새처럼 느껴지는데, 대개의 경우 이 냄새는 자극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디메틸설파이드는 냄새의 강도가 약한 편이라서 이 가스만 있을 때는 또 크게 악취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이 매우 높게 나왔죠. 할리미터 측정에서도 350으로 정상의 약 3.5배가 나왔고요. 제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검사에서는 당연히 5점, 매우 심한 상태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 50cm, 60cm 이상의 거리에서도 대화를 할 때 환자의 냄새가 느껴졌고, 그 냄새 자체가 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환자의 입냄새를 맡아봤을 때 느껴졌던 냄새는 시큼한 냄새, 또 음식물 상한 냄새가 주로 느껴졌는데, 우리가 구토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냄새와 유사했습니다. 이런 냄새는 식습관이 안 좋고 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산과다,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느껴지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소화기 증상과 식습관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환자는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고, 아침, 점심은 잘 안 먹는데 저녁 때부터 취침 전까지 계속해서 음식물을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거나 체하는 증상은 없었지만 속쓰림 증상이 있었고, 신물도 가끔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이라 어린 편인데도 불구하고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은 소화는 불편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환자의 배를 눌러보는 복진을 했을 때 명치 부위를 가볍게 눌렀는데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혀를 봤을 때는 혀도 침이 별로 없는 건조한 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위장의 담화라고 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서 위장에 열이 생기고 끈적한 담이 발생한 상태를 담화라고 말합니다. 위장의 담화를 치료하는 데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화담청화탕, 소조중탕 등이 있는데,
바나 황련 같은 약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런 처방들로 구성을 해서 잘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식습관이 계속 안 좋으신 분들은 향후에도 입냄새가 재발할 확률이 많은데, 입냄새를 치료할 때는 입냄새를 빨리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면 치료를 바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증상이 좋아지면 단계별로 약의 복용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좋은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